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한 노비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왕의 운명을 타고난 한 사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노비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그가 겪었던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랍니다. 실원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고 우리는 그 드라마 속에서 많은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바야바야로 고려 말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원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고 권문세족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죠.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고 나라 안팎으로는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관리들은 부패했고 기강은 해이해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한 노비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신돈. 그의 등장은 당시 고려 사회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예고편과도 같았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신돈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돈하면 타락한 승려, 요승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돈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쩌다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왕의 운명과 엮이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역경 속에서도 그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신돈의 어머니는 개성현 옥천사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충수광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려 왕의 아들인데 어째서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당시 고려는 천자수모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이 되는 법이었죠. 그래서 신돈은 비록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어머니가 여종이었기 때문에 노비의 신분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왕의 핏줄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의 삶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당시 고려 사회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돈은 이러한 불공평한 운명에 맞서야 했습니다. 왕의 핏줄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돈은 평생 노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신에게 흐르는 피가 왕족의 피임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나는 왕의 아들인데 왜 이런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원망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가 싹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그는 승려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승려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당시 승려의 신분은 일반 평민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돈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승려가 되어 학문과 지혜를 갈고 닦으며 세상을 통찰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동시에 현실 사회의 모순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려라는 신분은 그가 기존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저 노비 신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미래를 꿈꾸는 승려, 신돈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불교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파괴승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승려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에도 능통했으며 정치와 경제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이러한 능력은 훗날 그가 공민왕의 눈에 띄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의 넓은 학식과 깊은 통찰력은 당시에 어떤 고위 관료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왕의 운명과 엮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의 삶은 이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때는 공민왕 시대였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내고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막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이를 돌파할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관료들 중에서는 공민왕의 개혁 의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민왕은 우연히 신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돈의 비범함과 개혁에 대한 열정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는 신돈에게서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을 도와 개혁을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죠. 노비 출신의 승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관습과 질서를 깨부수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신돈의 능력을 믿었고 신돈은 공민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한 노비가 왕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드라마틱하죠? 한 명의 천한 신분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신돈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려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의 개혁은 주로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들을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른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권문세족들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도는 그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으며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 출신이었던 그가 노비를 해방시키는 개혁을 주도하다니. 이건 그가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개혁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신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노비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돈을 요승이라 비난하고 온갖 모략과 음모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돈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민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많은 노비들이 양민이 되고 빼앗겼던 토지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신도는 백성들의 희망이자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구원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인 개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었죠. 그의 개혁은 단순한 법 제도 개편을 넘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희망을 심어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한때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개혁을 이끌었던 신도는 결국 공민왕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돈의 독선적인 태도와 지나친 권력 집중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너무나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고 심지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처음에 신돈에게 전권을 주었지만 점차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신돈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공민왕은 처음에는 신돈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점차 신돈의 막강한 권력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돈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수록 그의 권력은 더욱 커졌고 때로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공민왕은 신돈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왕권과 왕실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하고 그의 개혁은 중단됩니다. 한때 천한 노비에서 고려의 실세로 떠올랐던 신돈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몰락은 개혁의 실패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의 비극적인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신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흔적은 고려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개혁은 잠시 중단되었을지라도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희망에 대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왕의 운명과 엮여 개혁을 이끌었던 그의 삶 자체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넘어 신분 사회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한 인간의 숭고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돈의 삶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록에 따르면 신돈은 풍채가 좋고 말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눈매는 마치 용과 같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용은 왕이나 특별한 인물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으니 그의 외모에서도 남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공민왕의 눈에 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진 비범한 능력과 재능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돈은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비록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학문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고 승려가 되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승려의 신분은 그에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식을 쌓았을 것입니다. 특히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지혜는 훗날 공민왕의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신돈의 개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권문세족들에게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기구였습니다. 이 개혁은 당시 고려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토지, 겸병과 노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당시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고려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삶은 훨씬 윤택해졌을 것이고 사회의 불평등도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려는 숭고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돈을 요승이라 비난하며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돈은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도 사용하며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그의 단호한 성격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호함이 결국 그의 몰락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돈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민왕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결국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의 생리 그리고 개혁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혁가라도 왕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신돈은 어쩌면 너무 앞서 나갔고 왕과의 권력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돈의 몰락은 고려 개혁의 좌절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중단되었고 고려는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권문세족들은 다시금 기세를 올렸고 백성들의 삶은 다시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신돈이 남긴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훗날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기간 권력을 잡았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씨앗은 훗날 조선 건국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서 감히 왕권에 도전하고 사회개혁을 시도했던 그의 용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나아간 한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신돈이 정말 왕이 될 운명이었다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운명은 단순히 왕좌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돈은 실제로 공민왕의 곁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개혁을 주도했으니까요. 그는 명목상 왕이 아니었을 뿐 그 영향력과 권한은 왕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의 그림자로서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내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실제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첫째, 신분은 결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돈은 노비라는 최하층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타고난 지혜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고 결국 고려 사회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든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신돈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세상에 도전했습니다. 둘째, 개혁에는 희생이 따르고 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도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반대 세력과 부딪혔고 결국 권력의 속성에 의해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혁가의 비애와 함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개혁은 단순히 좋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정치적 역량과 함께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돈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서움과 함께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 숙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도는 오랫동안 요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부정적인 인물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단순히 요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와 백성을 위한 노력은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죠.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신돈의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한 인물이 어떻게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특정 인물에게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도는 단순히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했던 한 인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왕의 운명과 엮인 한 사내, 신돈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는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려 했던 비범한 개혁가였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려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한 인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좌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신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역사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마주할 때 단순히 결과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공감하며 그들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